또 궁금한 거. 네. 지금 좀 이제 다시 논점을 단순화시켜서 점 같은 게 빵 팽창을 해서 우주가 형성돼서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우주의 끝, 네. 여기 갈 수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게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팽창하는 끝이요. 네. 일단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팽창하는 속도보다 빨리 가면 되잖아. 그거보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빨리 가는 건 또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질량이 있어서 그래요. 질량이 있는 입자들은 속도에 제한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속도? 네, 빛의 속도보다 느려야 돼요.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빨라지면 E는 mc제곱이잖아요. 우리 질량이 늘어나 살찝니다. 무거워져요. 실제로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굉장히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고 있는 강입자의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무거워진다는 건 그걸 가속시키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우주의 한계예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질량을 가진 입자는 항상 빛의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고 질량이 없는 입자는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런데 공간은 빛의 속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치사하게도 처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공간이 확 팽창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볼게요. 여기 요만한 곳에 서로 인과적으로 뭔가 주고받은 그 입자 두 개가 있었어요. 확 하고 팽창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커져버렸어요. 공간 자체가. 그럼 얘는 내 친구 어디 갔지? 저기 있어요. 이 친구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빛의 속도보다 지금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둘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서로 영향을 주려면 중력을 주고받든 전자기력을 주고받든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빛이니까 빛의 속도에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주에 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거든요. 관측이 가능하다 혹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주의 한계가 있어요. 그 바깥쪽은 결코 거기서 어떤 정보도 우리한테 넘어올 수 없어요. 더 멀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서도 계속 또 빅뱅이 일어나고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퀼티된 것처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 저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관측 가능하지도 않고 관측이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언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건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원은 뭐예요? 공간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장 좋은 예시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저도 이 예시를 드리는 게 좀 죄송해요.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선 위에 개미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는 여기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에 끝이 어디지라고 했을 때 끝이 없잖아요. 네. 계속 돌잖아요.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가면서 여긴 끝이 있을 거다. 이건 2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주의 팽창도 말하자면 3차원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막 팽창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한 차원 높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생겨나고 있을 때 딱 끝이 있어서 여기 벽이 있고 이건 우리가 이미 3차원 공간 안에서 풍선을 불면서 그럼 풍선의 이 고무 부분이 이제 그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중심이 없이 팽창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끝이 있고 중간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건 정상이에요. 이거를 난 상상이 안 가. 큰일 났어. 나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안 가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있으면 그분의 뇌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실제로는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형이 화학적이지가 않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쉬운 걸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137억 살. 137억 살. 맞습니다. 그럼 지구 나이는 얼마인데? 46억 살. 이제 단위가 너무 커서 137이라고 하고 46 이렇게 억을 빼고 그러면 지구 나이는 젊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태양 나이도 그 정도 돼요. 지구 정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지금 한 50억이라고 잡아볼게요. 우주 나이는 140이라고 잡으면 그 전에 90억 년이 있었잖아요. 그럼 90억 년 동안 지금 우리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 태양 이전에 다른 태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이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을 거고 그래야지만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철보다 무거운 게 다 그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지구에 있잖아요. 우리 몸도 구성하잖아요. 우라늄은 아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초신성의 잔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약간 멋지다. 우리가 별에서 왔구나. 뭐 별의 찌꺼기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찌꺼기. 좀 더 로맨틱하게 말해줄 수 없나요? 별의 흔적. 별의 시신? 시신. 조각? 그런데 최근에 또 이상한 재미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블랙홀도 성장하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블랙홀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모든 걸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체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려고 하면 여기서 정체도 일어나게 되고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가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속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정말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거든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있는데 우주가 젊어요. 137억 살이라고 하는 관측의 증거가 있는데 이게 우주 팽창을 보고서 137억 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저렇게 수많은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저게 만들어지려면 뭐 예를 들자면 한 2천억 살은 돼야 돼요. 2천억 년은 걸려.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젊은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막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난 거야. 유전적 질환으로서가 아니라 보니까 막 관절이 다 막 이제 막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이미 노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우주론의 또 난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야 137억 년 길다. 우리 지구 나이도 길다 했잖아요. 우리 우주 안에서 지구가 생각보다 우리 태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막 한 5천억 년이 지났는데 한 5억 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별거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137억 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46억 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앞에 한 90억 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이론으로는 도대체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우주가 너무 젊은데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약간 요런 해석들을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우주는 오래 걸렸다 많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젊은 겁니다. 이상하게 너무 젊어요. 그러면 우리 우주가 만들어진 나이로 추정되는 것보다 먼저 생긴 블랙홀 같은 게 있다는 건 아니, 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가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석하는 그게 없어요. 아직 없는데 다른 방식으로 원래 이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걸 빨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지금 블랙홀의 크기를 보면은 몇 천억 년 걸리는데 137억 년밖에 안 걸리는데 이만큼 있었다는 거는 금수저다. 처음부터 컸다. 근데 왜 컸을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희한한 게 이런 초대 질량, 그냥 커다란 거대 질량을 넘어선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서 태양보다 좀 커다란 별들이 그 블랙홀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초대 질량 블랙홀과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그 중간 블랙홀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수저는 너무 경제적이네요. 처음부터 금수저였던 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초대 질량 블랙홀로 진화를 했고 처음부터 이제 흑수저였던 애들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서 힘들게 항성 질량 블랙홀로 진화를 했어요. 근데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래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중산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산층이 좀 없는 우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또 이제 제 궁금한 마지막 질문들을 해볼게요. 제 당대 정말 스타워즈 영화처럼 외계인 또 여기 또 외계인이 뭔지 이제 정의하려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외계 생명체죠. 네, 우리 외계 생명체라고 하면 특히 우리처럼 지적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창의력을 뭐 갖거나 아니면 발달, 디벨롭을 계속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도 있는 그런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당연히 있지. 혹은 많은 이 우주에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건 너무 오만 혹은 너무 공간 낭비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물지 못한 생각이에요. 좀 더 여물어야 해요. 좀 여물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대충 생각을 한 거고 여러 가지 층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생명체도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거든요. 그 질량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명체가 지구로 와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뿜 하고 드러낼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너무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 먼 곳에 있을 거고 혹은 정말 우주가 다세계해서 그러니까 다중 우주라고 해서 저 멀리
측정 불가능, 관측 불가능한 우주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화의 가능성을 계산한 드레이크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에게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전파를 발신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0년 됐나? 100년 정도라고 본다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네. 딱 그만큼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라디오 수신을 하기 바로 3년 전에 저 멀리 지적 생명체가 보낸 라디오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 원래 사랑은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커넥션이. 사실 진짜 끊임없이 40억 년 내내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계속 뿜뿜뿜뿜 했었던 그 전파가 다 지나가고 야씨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한 지 3년 후에 우리가 라디오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을 모두 계산해 봤을 때 우주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달해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 정도의 정말 끝판까지 우리한테는 이 정도 연구에서 서로 탐사를 시작해서 보이저가 어디까지 갔냐면 겨우 태양계 바깥에 막 이제 나갈랑말랑해요. 경계 근처에, 태양권 근처에 나갈랑말랑해요. 그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조우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 확률이 낮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에 연결돼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137억밖에 안 됐잖아요. 우주가 젊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첫 번째다. 우리 이전에 생기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 이전에는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2천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태양계에서 말고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흔적을 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맡고 있는 거예요. 선방. 먼저 맞는 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다. 그만큼 과거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주가 이렇게 크니까 많을 거다, 당연히 많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 변수가 너무 특이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 친화적이지?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물질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러하지? 이거 저거 가능하지? 라고 간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우주가 너무 젊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러면 우리 가끔 TV나 이럴 때 보면 아무리 봐도 저건 진짜 미확인 비행체가 맞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해석의 나름이겠지요. 또 나치야? 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젠 나치는 아닌 것 같고 러시아나 중국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했었던 전문가분이 했었던 영상도 흥미로웠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래도 양심을 믿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게 적어요. 이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 요즘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전에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였죠. 그때 오브젝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비행 현상, 에어리얼 현상으로 봐요. 페노미널이라고 하나? 그렇죠, 페노미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 뭔가 울렁울렁 무언가 하는 거예요. 혹은 뭐 빛의 반사, 혹은 뭐 어떤 여전한 효과 때문에, 혹은 심지어 착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찍히기도 했고, 미국 공군에서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증언들도 나옵니다만, 수많은 것들의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종합적인 해설이 되는, 불가능할 정도,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청문회도 열리고 뭐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저는 이제 존경하는, 여의도에서니까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국회의원 선생님들을 정말 국민을 위해 애쓰는, 존경합니다만 그분의 과학적 지적 수준이 꼭 최고치는 아닐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이거저거 한다고 해서 거 봐라, 진짜구나, 뭔가 숨겼었구나, 이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확률상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사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말씀을 보통 남은 데서 할 때가 있는데, 신의 존재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으시겠어요? 신의 존재. 신이 있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나는 부활일 것 같아. 부활?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 어떤 누군가가 분명 잡고 했는데 다시 환생한다고 해야 되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난. 이런 거는 진짜. 그거를 TV로 봤어요. 믿으실 거예요? 그럼 믿어야지. 이걸 어떻게 된 거지?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조작. 진짜 조작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연기자가 너무 있었다라고 순진했나? 하겠죠. 혹은 뭐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겠죠. 그럴 수도 DNA 있지. 증거 체크해봤는데 그게 맞다고 밝혀졌대. 음.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밝혀졌대. 어. 그럼 서울대병원이 매수당했구나 아. 하겠죠. 네. 온갖 비밀들에 대해서 이미 다 숨기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제가 봤어요. 어떤 과학자가 정말 시니컬한 과학자가 봤어요. 그때 그래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트루먼 쇼 같이 전부 다 날 속이려고 지금 몰카 찍고 있나? 아니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정신병에 걸렸구나. 혹은 우리가 집단 망상에 걸렸구나라고 하지 그거는 안 바꿀 거예요. 정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고 사실은 신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들도 이미 어떤 결론들을 내려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내가 외계인이라고 하고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나 하고 푹 하고 찔러왔는데 피가 나와. 실수예요. 돌연변인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럼 유전 암호는 뭐지? DNA가 맞나? 전혀 다른 물질인가? 실리콘 기반인가? 여러 가지 실험하려고 해서 했으면 예전에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지만 야 일본 기술 좋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과학 외적인 거긴 하지만 어떤 신념의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이 믿음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자 안에서도 신적 존재 말고 혹은 뭐 외계 생명체 관심 없는 과학자가 많으니까 근데 과학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진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과학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넘어선 근본적인 질문 사실 오늘의 많은 주제였죠. 빅뱅이 왜 일어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었고 그럼 반복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관측 불가능한 저쪽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 증거가 뭐가 있냐 서로 이렇게 그 커넥션이 없는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과학 철학이지만 이게 우리한테 좀 주는 교훈들이 좀 있죠. 지금 저한테 우주 초자에게 우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광활하다는 표현마저도 쉽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생활하는 우리 독실이는 그런 걸 알고 나서 삶을 임하는 자세가 어때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뭐 잘 몰랐을 때 뭐 외계 생명체니 시간, 공간 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와 이걸 알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딱히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알 수 없는 건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제가 믿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전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뭐 심장이 시키는 거든 머리가 시키는 거든 뭐가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하거나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면 조금 겸손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즈믹 호러라고 하죠. 이렇게 너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우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뭔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한 명을 붙잡아다가 가질 수 있는 고통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뇌에다 직접 고통을 가해서 갈기갈기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정도의 고통을 주면 우리 우주가 우리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쳐봐요. 외계인이 와서 우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존재에게는 거의 소멸의 고통이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못된 상상은 제가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비명이 우주로 퍼져나가는데 우주는 너무 커서 그 비명 소리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흔적조차 없어지고 사라질 거야. 찰나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얼굴을 봤을 때 진짜 별거 아닌 거 알지만 이 사람을 한 번 더 웃게 해주고 싶고 오히려 이제 우주의 그 광대함과 인간의 지적인 거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 오히려 작은 거에도 소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 하여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가끔 이제 카톡으로 슬쩍 물어보고 했던 건데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달리 받아들이게도 돼서 꼭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야 간단히 영상 한번 찍고 가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